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193번 유형 6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 나갈 생각이에요. 웬만하면 다 나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 파트는 두 번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데 웬만하면 집합은 한 번에 할 생각이에요. 미리 예고하자면 2단원인 명제와 3단원인 함수는 이게 한 소단원인데 하나에 1.5개씩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사실상 3개의 소단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양이 꽤 있어요. 각각의 양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학교 시험에서 1.5라 했잖아요. 그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통 끊어서 시험을 본다 했고, 의역어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절대부등식 빼고 시험 볼 가능성이 크고, 발국부랑 마찬가지로 영석호 같이 도형의 이동까지 다 나온 학교는 여기 함수에서 일부분까지 나오게 될 거다. 아마 송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일부분까지 나올 겁니다. 알았죠? 여기 1.5에 해당해서 한 1쯤에서 끝내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알았죠? 성경부 같은 경우는 1.5가 다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게 될 거다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중간에 끊는 거예요. 자, 유형 6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다른 넷과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그러니까 1, 2, 3, 4, 5를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A차 B의 여집합이라 했는데, 보기가 좀 까다로워요. 특히 이제 차집합이 있는 거는 보기 힘들고요. 여집합이 있는 것도 보기 그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집합이 있는 건 없애주는 게 보기에 좀 좋다. 차는 뭐라 했어요? 교집합, 여집합이라고 했죠. 근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라 했어요? 자기 자식이요. 그렇죠. 그래서 A교비구나. 자, 2번을 봅니다. U차 B의 여집합. U차 B의 여집합, 차집합, 여집합. 뭐라 했어요? 차집합이 의미하는 게 교집합 B죠. U랑 B의 교집합은 뭐예요? B라 했죠. 전체 집합이랑 연산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뜬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A 교 B. 오케이. 2번도 똑같다. 얘가 아닌 거 찾으면 됩니다. 맞죠? 자, 3번. B차 A의 여집합. 아까랑 같죠? 차집합이라서 교집합, 여집합의 여집합. 여는 뭐야? 순서 바뀌었네? 상관없더라.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같다. 4번 A교. B합, B의 여집합. 아까 자기와 자기의 여집합의 합집합하면 뭐라 그랬죠? 전체. 잘 기억하네. 그래서 A 교집합 전체는 뭐예요? A. 뭐야? 그럼 답 5번이겠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A교 B. 합집합. A교 A의 여집합. 잠깐, 뭐야? 뭐야, 깜짝이야. 4번이구나. 4번이 다르죠? 미안합니다. 5번 실제로 이거 얘 뜨면 공집합이라서 A, B. 내가 A라고 써놓고서는 똑같다고 했네. 말이 안 됐죠. 네. 답은 4번. 나머지 다 A 교비죠? 이렇게 바꾸는 연습.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자주 쓰는 거 외워두자고 했던 거 맞죠? 그러니까 특정한 애들, 자기 자신과 연산하거나 여집합과 연산하거나 전체집합, 공집합과 연산하는 경우는 기억을 해두자 했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자고 말한 거였고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97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여집합이 보기 흉해서 바꾸고 싶다 했는데 교집합,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랬죠?
아까는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꿨죠? 그럼 교집합, 여집합을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 A차 B랑 합집합. 그럼 얘도 뭐예요? B차 A가 공집합이래요. 이게 뭔 말이지? 잘 와닿지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A, B가 있어요. A에서 B를 빼요. 누가 돼요? B에서 A를 빼요. 누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 왜? 아니 없디야. 나 지금 분명 색칠했는데 으때 이게 어떻게 없어요? 얘가 A이자 B였던 거죠.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뺀 게 없던 거야. 뺀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합집합은 어쨌든 둘을 합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얘도 아무것도 없던 거고 얘도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근데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됐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고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제에서 A차 B가 공집합, B차 A가 공집합.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이걸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A가 B가 된다는 걸 해석하지 않는다면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답은 1번. 사실 벤 다이어그램만 해석할 수 있으면 말했죠. 문제 풀린다고. 벤 다이어그램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원래 문제풀이는 A차 B와 B차 A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데 애초에 합집합, 그러니까 일종의 더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냐고. 숫자끼리 더하기 했을 때 0이 뜨는 이유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더해서 0이 된 거지. 그게 될 수 있죠. 근데 집합은 그게 없어. 마이너스가 없다고. 근데 어떻게 더했는데 공집합이 돼?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차집합인데 공집합, 차집합인데 공집합. 그러면 애초에 포함관계, 서로가 포함관계, 오케이, 둘이 같다. 이게 된다는 거였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A차 B랑 B차 A가 없더라라는 건 여기만 남아있다는 이야기고요. A와 B가 똑같았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풀이였습니다. 질문 기억해 줘야 돼요. 204번.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존재하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A가 홀수래요. A 홀수라 했으니까 누구예요? 잘 말했어요. 이때 A와 B에서 A 교비를 뺐대요. 그러네. 8까지밖에 없죠. A와 B에서 A 교비를 뺀 것이 A차 B에 들어갔네. 뭔 말이지? A와 B가 있어요. A와 B에서 A 교비를 뺐대. 여기 색칠 지우라는 거죠. 그럼 여기만 색칠된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뭔 말이야? A차 B? 여기에 들어간다고? 무슨 말이죠? 이상해.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뭔 말이야? 저 여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없다고. 얘가 뭔데? 저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그 말 아까 어떻게 해석하자 했어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자 했죠. 왜냐면 여기가 없다는 거는 B가 얘라는 거잖아. 그치? B가 A에 들어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B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무슨 말이야? 경우의 수 세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의 개수는 확정된 것과 미확인된 걸 확인하자고 했고 미확인된 거 누구예요? 지금 A가 1357인데 미확인. 싹 다 미확인이죠? 그래서 이게 4제곱입니다. 그래서 앞에 쏟아놓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연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연산 성질에다가 법칙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드 모르간 법칙. 앞에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개념으로 돌아가서 가운데에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집합에 대한 연산이에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집합은 이게 원래 우리가 괄호에 지수 달려있으면 어떻게 연산해? 싹싹 들어가지. 그쵸? 들어가잖아. 근데 원래 우리가 연산 지수법칙 다룰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 곱하기 5의 제곱 이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가 제곱이 슝슝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집합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근데 이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얘도 뒤집습니다. 근데 합집합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맞아요. 교집합이에요. 네, 이게 된대요. 이걸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얘는 그럼 뭐냐? 마찬가지죠. 들어가요.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라 그리고 교집합을 뒤집으면 뭐예요? 합집합 된대요. 그러니까 싹 다 들어 없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싹 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의 반대가 교집합, 교집합의 반대가 합집합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실 아까 나왔던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가 간단히 설명했던 거 뭐냐면 합집합은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맞아요. 또는 여집합은 일종의 부정입니다. 진짜 반대입니다. 그럼 반대 또는의 반대가 뭐예요? 네, 그리고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에 우리 질문 나왔던 것 중에 3 또는 6을 포함한다 했죠. 이거의 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3과 6 모두 없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해가요? 이 표현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사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논리구조상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집합에 접목시킨 거예요. 이것도 A와 B 그리고죠. 그리고의 반대는 뭐라고? 또는이 돼서 합집합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연산, 교집합, 합집합이 있는데 그거에 전체 여집합이 붙어 있으면 싹 다 뒤집어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돼요? 다 바꾸면 됩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알았죠? 그냥 싹 다 하나하나 바꾸면 돼요. 그럼 차집합은 어떻게 바꿀까요? 그딴 짓은 하지 못합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바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A차 B의 여집합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A 교 B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다시 해줘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교재에서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했는데 이미지적으로 여집합이 괄호로 있으면 다 바꿔주는구나, 연산 기호까지 바꿔주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는 걸 더 추천해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 207번 보겠습니다. 207번은 잘 봐요. A가 1, 2, 4, 5, 8, 9고요.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있고요. 근데 A, 교, 집합, B의 여집합, 합, C의 여집합. 뭐지? 뭐예요? 어떻게 하죠? 너무 여집합 많아서 보기 싫어요. 그쵸? 그래서 반대로 바꾸자. 반대로 바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꾸면 다 꺼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근데 교집합, 여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오죠? 교집합,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다? 맞아요. 차집합입니다. 비교집합 C를 한 게 1458이라는 거야. 잠깐만, 근데 A가 원래 이거였거든? 1458이 됐다는 건 누가 빠진 거야? 2랑 9요.
그래서 여기엔 2와 9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와 9가 있는데 문제에 9가 없어서 그냥 2만 답이죠. 오케이? 여기서 좀 더 꼬아내고 싶으면 이렇게 했겠지. 이걸 만족하는 비교씨의 개수는 이라고 했다면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비교씨의 개수는 어떻게 세요? 2, 9 있고요. 1, 4, 5, 8 없고요.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알았죠? 이러면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이러면 상이었을 거예요. 이해는 가요? 말랐나? 네. 스몰간. 자, 이어서 212번. 원소의 개수 못하려나? 못하면 어쩔 수 없죠. 212번. 우리 걸렸지? (1, 2, 3, 4, 5에 대해서 이거 또 나왔죠.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 근데 이렇게 보면 인식이 안 돼. 아니 애초에 그 나머지라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달가운 아이디어가 아닌데 그 두 개를 합집합했다? 그건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맞아요. 저 드물어가는 다시 이용합니다. 어떻게? 일단 여집합 끄고 생각하고 봐봐.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교집합이어야지 여집합이 들어가서 얘가 됐구나 라고 거꾸로 천천히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그 개 1, 2, 3, 5라는 말은 사실 알려준 게 A 교집합 B가 뭐다? 4라고 알려준 겁니다. 왜냐면 이거의 여집합이 1, 2, 3, 5잖아. 5개밖에 없는데 4개가 여집합이야. 교집합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성질을 이용해서 지저분하게 문제에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딱 이런 형태예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주고 그걸 하나하나 해석해야 돼요. 편한 형태로. 그러니까 연산의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서 의미하는 건 B차 A의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길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렇죠? 차집합. 오케이. 그럼 얘는 A차비죠. 그래서 B차 A의 여집합, 교집합 A차 B.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해요. 고민. 잠깐만. 근데 여기도 교집합이랑 여집합이 있죠. 그럼 뭐라 했어? 자, 이때 주의할 건 차집합은 반드시 순서가 맞아야지 차집합으로 바뀌어요. 즉, 뭔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인식해줘야지만 교집합, 여집합이 뭐가 된다? 차집합이 된다라고 봐드리는 겁니다. 자, A차 B에서 B차 A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 상상 잘 안 되죠?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신 A차 B, B차 A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A차 B가 어디예요? 여기가 A차 B죠? 맞아? A차 B를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휴대폰 뒷면을 보면 이제 사과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쵸? A차 B예요. 애플 이렇게 생겼잖아. 자, B차 A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서 얘를 뺀대.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뺀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고? 야, 우리 중에 첩자 있으면 나가. 여기에 해당하는 첩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게 없어. 됩니다. 아까 뭐라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서로 소인 집합, 교집합이 없는 애들끼리는 빼기 했을 때 변화가 없다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의미가 A교 B가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 없어 보이죠? 그럼 빼기를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A차 B가 문제에서 얼마래? 1이래. 잠깐만. 그러면은 사실상 A차 B가 1이고 A 교 B는 4니까 A가 뭐예요? 여기에 1 있고 여기에 4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4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네. 저 주황색 첫 번째 있잖아요. 그 밑에요. 거기 왜그 A 차집합이에요? 예리했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은연중에 넘어갔다. 자, A에서 A 교 B를 뺀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근데 봐봐. A에서 A 교 B를 뺀 거랑 B를 뺀 게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A 중에서 빼지는 건 공통 부분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B에서 A를 뺀 이 부분은 빼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A차 A교 B라는 것은 A차 B랑 동일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따르면 그냥 A차 A교 B를 그대로 써도 괜찮은데 길죠. 그래서 그냥 줄이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적어두고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A차 A교 B는 그냥 A차 B랑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얘 쓰는 것보다 이게 획수가 적어서 그냥 이게 있으면 이걸로 바꿔주는 게 편하다. 아주 예리했어. 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되긴 해요. 어차피 A에서 빼지는 건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애들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B를 빼든 A교 B를 빼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만 밖으로 나가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죠. 많이다. 그런 이상한 비용 네 차치하고 215번 가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몇 문제만 하고 뭐 좀 문제 푸는 시간이라도 드리죠. 어차피 그 다음 파트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루지 못할 거라서 한 3문제 정도만 하고 끝낼겠습니다. 3문제? 4문제? 하나, 둘, 셋, 4문제. B차 A 합집합 B차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달래요. 근데 3개짜리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B에서 A를 뺐어요. 여기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B차 A죠. B차 C는 뭐예요? B에서 C를 뺀 거죠. 맞죠? 그럼 겹쳐진 부분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야, 그거 끝난 거 아니야? 4번이죠. 네. 괜히 풀어줬나 이건? 그냥 하라고 시킬 거야. 배수와 약수에 대한 집합 또한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주면 좋겠어요. AM이라는 애는 M의 양의 배수. 말했다시피 우리가 배수라는 개념은 그냥 원래 그냥 계속 커지는 걸 인식하지만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제 배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존재하긴 하기 때문에 양의 배수라고 써주는 것 뿐이라 했어요. 음의 배수 같은 건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보통. 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냥 이 문제는 m의 배수와 n의 약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또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뭔가 새롭게 정의한 거야. 그치? 이해가 안 가면 나열해 가면 된다 했어요. 이런 류의 문제는. AP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A6과 A9의 교집합이래. 잠깐만. 얘는 뭐라 했죠? 6의 배수 그리고 9의 배수. 다른 말로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니? 그쵸. 공배수라는 멘트가 맞다는 거죠. 6과 9의 공배수.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말. 6과 9의 공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네, 맞습니다. 저게 등장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이래요.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통인 부분은 우리가 공통이니까 이고잖아. 이고니까 교집합이고 그래서 공배수인데 공배수라는 거 6과 9의 공배수는 우리가 미안해요. 초등학교 때가 아니지. 중1 때. 초등학교 때도 이거 했니? 네, 5학년 때. 그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게 똑똑했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한단 말이야? 네,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 얼마죠? 그러면은 P가 누구예요? 18.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P에 왜 최소라는 멘트가 들어갈까? P의 최소는 아니 최소는 그냥 최소 공배수만 걸어가는 거. 그럼 더 큰 애가 되는 애가 있어? 그냥 18은 최소만 걸어가는 거. 아니요. 저는 36도 되고요. 54도 됩니다. 왜냐면 방금 여기에는 뭐라 했어요? 여기 교집합이 얘가 A18이야. 이게 A18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18, 36, 54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54의 배수라고 하면 54, 108, 162 이게 안 될까? 부분집합이잖아. 돼요.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건 18, 36, 54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를 구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P는 이게 P가 될 수 있는 M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라서 18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똑같겠죠? BQ라는 건 B12, 교집합 B18이야. 자, 이거는 말을 뭐라고 해요? 12의 약수 2고 18의 약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일컫는다고? 그쵸. 공약수. 12와 18의 공약수고 12와 18의 공약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최대 공배수. 네, 맞습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누구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누구야, 일단? 6이죠. 6의 약수야. 그게 Q라고. 그래서 Q에 뭘 물어봐요? 최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Q의 최대는 누구야? 6이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착. 224번. 이거 뭔가 아슬아슬하게 끝나겠는데? (224번) 네. 2, 2, 4. 두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A라는 애가 귀찮으니까 풀게요. X바 X는 마3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크다. B라는 애는 풀 수 없어요. X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가 0 이하다. 근데 A 합집합 B가 R, 이건 전체 집합이죠. 그리고 A 교집합 B가 이게 뭔 말이야? 수직선에 또 그림 그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말고사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해 못할 리가 없죠. 그렇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B를 그릴 거야. B를 그릴 건데 얘가 0 이하니까 뭐부터 뭐까지라고 하겠죠. 근데 걔를 갖다가 붙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걔를 갖다가 붙이니까 합치면 전체가 되고 공통 부분은 4부터 6까지래. 잠깐만. 공통 부분이 다른 말로 뭐라고? 연립부등식 해라고. 연립부등식 해가 4부터 6까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굴 알려준 거야? 6을 알려준 거죠. 그래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얘가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4. 아니요. 마이너스 4. 어? 네? 마삼도 돼요. 마3이라고? 왜? 얘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 또 생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멈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모자란 부분이 생겨요. 전체라며. 그래서 정확하게 네, 얘입니다. 그래서 6과 마이너스 3이 해가 되고요. 둘의 합이 마이너스 a고요. 둘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르면 맞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합이 마이너스 a, 곱이 마이너스 b. 그래서 a는 마3, b는 18. 합은 15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없어. 그치?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 새로운 거는 우리가 이런 연산에 대한 주제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했던 집합을 새로 정의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게 좀 새로운 건데 이렇게 결국 수직선이나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시 재조립하게 된다는 거죠. 뭐 아직 10분이나 남았네. 마지막 한 문제. 이게 225번이랑 227번이 같은 주제입니다. 알았죠? 같은 주제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225번 해줄 테니까 227번 한번 해봐요. 이건 아예 새로운 거라서. 우리가 얘한테 이름이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 아까도 나왔던 표현인데 차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빼기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칭이야. 그래서 A에서 B 빼주고 B에서 A 빼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아까 봤던 그림 요거랑 요거 더한 거거든. 가운데만 쏙 빼먹은.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의미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가운데 교집합만 딱 빼면은 그림 똑같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푸는 원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직접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에서 말하는 거 U, 다이아몬드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U 대칭 차집합 A라는 것은 A에서 U에서 A 뺀 거랑 A에서 U 뺀 거를 합집합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A에서 U 뺀 게 뭐예요? 공집합이죠. 얘는 뭐야? A 여집합에서 공집합 뺀 거라서 A 여집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이 맞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2번) 공집합과 A라는 것은 공집합에서 A 빼고요. A에서 공집합 뺍니다. 자, 근데 공집합에서 A 빼면 뭐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따위는 없으니까. 그럼 A에서 공집합 빼면 뭐예요? A요. A죠. 잠깐만. 뭐야 이거 왜 빼기라고 써있냐? 이거 미안해. 이거 합집합인데? 어이구 여기 합집합을 썼는데 맞죠?
혼종이 돼버렸네. 네. 그래서 이걸 합집하면 뭐예요? A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뭐 이렇게 됐었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A 대칭차 집합 A 이렇게 돼 있는 거는 A에서 A 뺀 거랑 A에서 A 뺀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공집합이랑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땡 답이 되겠죠. 4번도 해볼까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뺀 거랑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 뺀 건데 얘는 전체 집합이고요. 이건 공집합이죠. 아이씨. 또 전체 집합. 4번 맞고요. 5번. 5번에서 원하는 거는 A 대칭차 집합 B랑 B 대칭차 집합 A인데 이건 생긴 것만 봐도 알겠지. 왜냐면 이거 앞에서 뒤 빼고 아니다. A 빼기 B, B 빼기 A, B차 A, A차 B. 둘이 당연히 똑같은 거 보이죠? 5번도 4번도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좀 귀찮아요. 사실 귀찮아서 약간 요령이 있습니다. 이건 227번 풀 때 써봐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대칭차 집합은 어떤 두 개 A랑 B를 기준으로 일을 한다면 A와 B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거를 색칠합니다. A 색칠하고요. B 색칠해요. 홀수번 칠해진 부분이 대칭차 집합입니다. 홀수번 칠해진 부분이 대칭차 집합이에요. 알았죠? 짝수번 칠해진 부분은 뺍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적어두지 말고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A, B, C까지 있다고 합시다. 벤다이어그램이 3개짜리 있다고 해요. 그럼 A 한번 칠하고요. B 한번 칠하고요. C 한번 칠하죠. 홀수번 칠한 거 얘 보면 개수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칠해지거든. 그래서 얘네만 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홀수번 칠해진 것만 대칭차 집합으로 남게 됩니다. 짝수번 칠해진 거는 대칭차의 집합의 여집합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걔가 짝수번입니다. 네?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새로운 집합 만드는 거. 네, 그거 원래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처럼. 오른쪽처럼 하는 거는 이것만. 대칭차 집합이라고 이름 붙이네만. 극단적으로 빨리 푸는 요령이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딱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지 않고 딱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 반대를 물어봐요. 그럼 정확하게 반대해주면 됩니다. 짝수번 칠해진 게 이 표현이에요.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학교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보통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근데 결국 색칠해서 짝수번이냐 홀수번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아마 까먹을 거예요. 아마 까먹을 거고 적어둔 것도 있고 있겠죠. 나중에 다시 기출 풀면서 정리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숙제는 227쪽까지인데 227번까지인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C단계가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래도 기출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한 번씩 풀어보라고 했죠. 아예 그냥 이거 B단계도 어려우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B단계가 할만하다라고 하면 이게 기출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교육청 기출이라고 적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죠. 근데 C단계는
250쪽까 250번까지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250번까지, 251번까지. 네. 더 풀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253번이 영석고 기출문제였습니다. 동해고에도 나왔었죠. 하하. 나오는 문제였는데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고요. 근데 일단 이 정도는 해보는 게 좋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거라서 그렇게는 돼요. 네. 질문 있어요. 일단 다들 잘 가고 오늘도 수업 영상은 올려줄 거고요. 다음 시간 수업 영상도 올려줄 겁니다. 알았죠?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